초등에서 어렵지 않았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어렵지 않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학이 재밌어지는 것이고요. 자, 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수학입니다. 저 라떼는 나왔네요. 저 수능 시절에는 수학은 상위권을 위한 것이고 최상위권을 위한 것은 국어다, 언어였다 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번 수능에서는 수학이 최상위권 변별력이 있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수학에서 크게 두 가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개념이 중요하고 연산이 중요하다. 마찬가지 수능 출제위원도 그렇고 이를 분석한 EBS 교사단도 그렇고 두 가지가 특징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개념을 넣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풀 때 문제에 필요한 개념만 있으면 되는데 헷갈리게 불필요한 개념도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이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이것으로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헷갈리겠다는 것이죠. 즉 불필요한 개념을 넣지 않아서 아이들의 실수 유발을 조금 줄여줬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연산이 나와야 되는데 과도한 문제풀이를 없앴다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인터넷에 올라오는 수능 문제를 보면 문제풀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긴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문제풀이가 필요한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풀이, 즉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방식을 알면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데 시간용일 수도 있고 실수 유발일 수도 있고 굉장하게 문제풀이가 길어지는 것들을 넣지 않았다. 학생들의 계산량, 계산 시간을 줄여서 아이들이 사고를 할 수 있게 더 머리를 쓸 수 있게 사고력을 요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초등에서 제가 중요시하는 개념과 연산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학의 본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정확한 개념을 이해해야겠죠. 아까 불필요한 개념을 넣지 않았다는 것이 개념을 몰라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풀 때 자연스럽게 이 개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문제 자체에 개념과 불필요한 개념을 함께 떠올릴 수 있겠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수능 수학에서 많은 분들이 칭찬하는 것은 최상위권 학생들과 중하위권까지 모두 충분히 변별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했다는 것인데요. 저희 반 학생들한테 안내를 한 것처럼 이 변별력이 있고 그 다음 킬러 문제는 아니지만 어렵게 내는 것은 결국 한 문제를 풀 때 몇 가지의 개념과 몇 가지의 연산을 섞어내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개념 한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연산 한 가지를 하도록 하는 문제가 거의 주를 이루고요. 조금 어려워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념 한두 가지와 연산 한두 가지가 합쳐져서 서술형으로 문제가 길어지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던 내용에서 과거의 공부 하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어려웠다면 이 수능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범위다 보니까 훨씬 더 정확한 개념들을 가지고 오고 연산을 적용시키고 응용해야 되겠죠. 이것이 변별력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는가를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방학 때 5학년이라면 3, 4, 5를 해야 되고 6학년이라면 3, 4, 5, 6 추가적으로 1, 2까지 모든 것들을 해서 내가 문제를 풀 때마다 관련된 내용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조건 종합적 분석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특히 서술형 문제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게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단순 개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 연산도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서술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박스로 해서 조건들이 두세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문제가 길어질수록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다. 이 조건이 하나하나가 많을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많다라고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조건이 세 가지라면 각각 한 가지씩 개념을 물어보는 것, 그를 통해서 연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아이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개념과 연산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아니라 다른 말로 힌트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 반 아이들도 서술형 문제 풀 때 조건이 많을수록 힌트를 많이 주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능 출제위원들도 이러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국 상위권을 변별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하였다라고 말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문제집을 풀 때에도 그렇고 시험 문제를 풀 때에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항상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정답을 찾아서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이것들은 어떤 조건을 물어보는 것이지, 어떤 관련 개념이 있는 것이지, 이를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를 푼다면 초등에서 어렵지 않았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어렵지 않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학이 재밌어지는 것이고요. 네, 이어서 영어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추상적 전문적 지식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실제 문항들을 보면 관광이나 중고거래, 그 다음에 문해력 등의 학생들이 일상적이고 친숙한 소재의 지문을 활용해서 지문을 읽어내기만 한다면 문제를 파악하는데, 문제를 푸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출제를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멋있는 말이 나왔습니다. 공교육 수준보다 어려운 문제는 다 배제하였다. 사실 이것은 문제를 푸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이 출제위원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나와서 사실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고 신뢰도가 높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 고등학교 되어서까지 우리 아이 학원 안 다녀서 어쩌지? 비싼 사교육 안 시켜서 어쩌지? 라는 걱정은 조금 한시름 덜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도 결국엔 언어입니다. 그럼 국어 영역의 문제를 낼 때와 방향이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문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친숙한 것을 냈다. 그 다음 국어에서 매력적인 오답, 문제풀이 기술을 풀지 못하고 정확하게 지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수능 보니까 영어에서도 33번인가 지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를 선지에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헷갈리게, 즉 매력적인 오답으로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변별력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영어 학원에서는 문제를 푸는 스킬을 알려줍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배운 아이들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 정답을 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죠. 누구를 원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력적인 오답을 만든 것은 변별을 위한 것들이고,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놓고 문제풀이 스킬을 알려주는 것이지만 결국 공교육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문에 대한 내용 파악과 그 파악을 통한 추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듣기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고학년 친구들은 은근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제가 문제와 음원들을 카페에 올려둘 테니까 주말에 그냥 여유롭게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 구분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영어는 노출인데 수능 듣기 문제야말로 정말 변별력 있고 신뢰도 높은 듣기 문제이니까 한 번씩 시간 날 때 들려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4 수능 문제를 보면서 국어와 수학 위주로 그리고 간단하게 영어를 어떻게 출제하였고 우리 아이들의 초등 공부 방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국어 교육 전문이다 보니까 조금 국어 문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고 수학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두 가지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던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부 방향,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학부모님들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와 함께 한 걸음씩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